당신은 아직도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환상에 매달려 있는가? 상처 준 이의 사과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가? 이제 그 미신을 박살낼 시간이다. 정약용이 유배의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통찰은 단호하다. 노년에는 상처 준 자와 굳이 화해하지 마라. 이 말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당신을 얽매어온 쇠사슬을 끊는 가장 뜨겁고도 자애로운 선언이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완전할 수 있는 용기, 원망 없이도 단호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근본부터 바꿔놓을 불길이다. 준비하라. 이 글은 당신의 오래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유를 세울 것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 미신을 산산이 부숴라. 모든 이와 화해해야만 어른답다는 믿음, 그 상냥한 가면을 쓴 강박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오래된 오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용서가 미덕이라는 교훈을 주입받았다. 가정은 체면을, 학교는 협동을, 사회는 원만함을 강요했다.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화해라고 배웠고 끝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미성숙하거나 고집스럽다고 낙인 찍혔다. 그러나 인생의 긴 들숨과 날숨을 거치고 나면 보인다. 화해는 도덕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기술이며 선택의 주인은 당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약용이 유배의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통찰도 다르지 않다. 관계의 진실은 모두와의 화해가 아니라 나의 양심에 합당한 태도다. 화해를 절대선으로 추앙하는 사회는 사람을 얕보게 만들고 잘못을 구조 속에 용해해 책임을 흐린다. 그래도 화해해야지라는 말은 종종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고 가해의 맥락을 지워버리는 최면이다. 그 말에 매달리는 순간 당신의 판단은 타인의 기대에 저당 잡히고 당신의 언어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무뎌진다. 기억하라. 성숙이란 무조건적인 포옹이 아니라 무엇을 외려지고 무엇을 과감히 놓을지 분별하는 힘이다. 화해는 숭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지도 언제나 필요하지도 않다. 어떤 상처는 사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판단으로 남아야 하며 어떤 관계는 교훈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신이 화해를 강박처럼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에 금이 갈까 두려워서, 갈등이 드러내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쁜 사람의 낙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상실한 삶이다.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가치의 선언이다. 나는 나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나의 경험을 아무 말로도 지우지 않겠다는, 나의 존엄을 흥정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엄중한 의사표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에게 충실하려는 냉정한 명료함이다. 오늘 당신의 언어를 다시 세워라. 나는 모두와 화해할 필요가 없다. 이 한 문장을 삶의 전제로 삼아라. 화해가 오를 때는 당신의 판단이 선택할 것이고 옳지 않을 때는 당신의 양심이 거부할 것이다. 더 이상 사회가 만든 좋은 사람의 시나리오에 당신의 상처를 끼워 맞추지 마라. 당신이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평판 속의 당신이 아니라 현실 속의 당신이다. 진실로 성숙한 어른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떳떳한 사람이다. 이제 미신을 내려놓고 선언하라. 화해는 의무가 아니다. 나는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은 오직 내게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냉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당신을 상처 입힌 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질투였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었을 수도 있으며 왜곡된 성격이나 뒤틀린 욕망이었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본성 깊숙이 자리한 그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간의 본질은 고작 몇 마디의 사과나 몇 번의 포옹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무시한 사람은 또다시 무시한다. 는 경고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에서 도출된 인간관계의 불변 법칙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며 다시 손을 내민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상처로 밀어넣는 행위다. 상대의 본성을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하며 동시에 순진하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냉혹한 현실의 직시다.
그는 화해를 강요받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소모인지를 간파했다. 왜냐하면 화해란 결국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 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하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다가가도 그들의 내면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순진함을 이용해 다시 상처를 줄 뿐이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려는 시도 속에서 위대해지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선택하라.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그들의 불변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라. 그 순간부터 관계의 진실이 보인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화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그들의 공격도 더 이상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지혜다. 화해를 바라는 마음의 깊숙한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개 상대의 사과와 인정, 존중, 혹은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바로 그 갈망이야말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순간 이미 그 관계는 균열이 갔고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언어로 정당화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당신은 끝없이 기다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자해다. 정약용이 일찍이 통찰했듯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상대의 사과를 은혜처럼 갈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늘 그들에게 종속된다. 마치 사슬에 묶인 포로처럼 상대의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스스로 자유를 내던지는 것이다. 이런 기대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치명적이다.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을 멈추고 그들에게 시간을 바치며 심지어 그들을 중심에 두고 존재한다. 당신은 왜 그토록 그들의 인정을 원했는가? 그것은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집착이야말로 상처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족쇄가 된다. 깨달아라. 진짜 자유는 상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몇 마디 말에 있지 않다. 진짜 평화는 그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온전하다는 선언 속에 있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상대가 돌아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순간 당신은 삶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잃는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끝내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더 깊은 상처와 허무뿐이다. 이제 결단하라.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을 내던지고 상대의 태도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여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굴종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기대를 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존엄은 단단히 뿌리내리고 과거의 상처는 힘을 잃는다. 노년에 이르면 누구나 뼈저리게 깨닫는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듯 보이고 체력과 정신력이 넘쳐 모든 관계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하다. 하루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남은 시간은 눈에 띄게 짧아진다. 바로 이때 한 가지 냉혹한 질문이 당신의 가슴을 찌른다. 내 남은 시간과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 허망하게 소모될 것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세상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선택과 집중, 이것이 인생 후반전의 유일한 전략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을 상처 입히고 무시하며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억지로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력이 소모되는가. 그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기 위해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가. 답장을 기다리며 얼마나 밤을 설쳤는가.
그들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굽혔는가. 결국 남는 것은 상처의 재생산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치명적 손실이다. 반면 그 귀중한 자원을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고 진심을 나눌 때 당신의 남은 생은 깊고 단단하게 빛난다. 이제 결단하라. 노년은 자원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철저한 제한의 시기다. 그 제한은 비극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초대다. 누구에게 내 시간을 줄 것인지, 누구와 내 마음을 나눌 것인지, 누구와 내 마지막 장을 함께할 것인지 냉정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하는가이다. 상처 주는 관계는 단호히 버려라. 당신의 체력과 정신력은 이제 가벼운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빚어낼 유일한 연료다. 그 연료를 허무한 화해 시도에 쏟아붓지 마라. 오직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덮이는 사람에게만 전하라.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며 노년의 진짜 지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갈등이 끝나고 서로 손을 맞잡으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다. 겉으로 웃으며 포옹하는 순간조차 속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꿈틀거린다.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다시 칼날처럼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화해는 화산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언젠가 다시 폭발할 것이고 그때의 파괴력은 처음보다 더 크다. 정약용은 바로 이 허상을 꿰뚫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억지 미소로 덮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내면의 고요, 타인의 사과나 인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유였다. 이것이 진짜 평화다. 진짜 평화는 타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괜찮다, 나는 온전하다는 선언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상대의 인정에 목매지 않을 때 당신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해 깨지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든 인정하든 조롱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양심 앞에서 당당하고 내 신념 앞에서 떳떳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내적 평화는 어떤 힘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려면 먼저 화해의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 화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의 태도와 반응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사슬일 뿐이다. 그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홀로 서게 되고 세상의 온갖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표면적 화해 대신 내적 평화를 택하라. 억지 관계 대신 고요한 자유를 선택하라. 이것이야말로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성숙의 절정이다. 화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럼 평생 미워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다. 그것은 오해다. 미움은 또 다른 족쇄일 뿐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 살게 두는 것이며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여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약용이 보여준 길은 원망이 아니라 담담한 내려놓음이었다. 상처 준 사람들을 억지로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리를 두었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대응이다. 그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복수나 적대의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를 원망할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분노의 불길은 당신 안에서 타오른다.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체력과 정신을 갉아먹는다. 원망은 독이며 복수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그 모든 헛된 감정을 끊어내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규정하려 애쓰지 마라. 그들이 악인이든 약자든 왜곡된 성격의 소유자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당신이 붙잡아야 할 진실은 단 하나. 나는 그들과 더 이상 관계 맺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단호하지만 고요하게, 냉정하지만 품위 있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그 결단은 세상에 떠들 필요도 없다. 상대를 비방할 필요도, 공개적으로 선언할 이유도 없다. 당신이 조용히 물러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이는 이것을 비겁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미움에 매달리지 않고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그저 담담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태도다. 진정한 힘은 소리 없는 결단에서 나온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하라. 그들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라. 그 선택은
결국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낼 힘이 된다. 화해라는 단어는 본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수단을 목적화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만다. 화해를 위해 애쓰는 과정 자체가 삶의 과업이 되고 관계를 되살리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바로 그 순간부터 화해는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다리가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덫이 된다. 상처를 준 사람과 끝없이 손을 맞잡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자기 존엄을 잃고 관계의 균형은 더욱 기울어진다. 상대는 당신의 집착을 잃고 그 약점을 무기 삼아 또다시 당신을 흔든다. 결국 화해는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가 된다. 정약용은 집착은 지나치면 해로움이 된다는 고전을 인용하며 경계했다. 화해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그것은 곧 자기 학대의 길로 이어진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손을 맞잡아도 그 손이 당신을 끌어내리고 상처내는 손이라면 그것은 재앙이다. 반대로 단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북돋아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는 단순하다. 불필요한 관계는 끊고 해로운 끈은 잘라내라.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밝히고 삶을 가볍게 하는 길이다. 화해 집착은 당신을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상처 준 자들의 세계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진짜 자애는 모두를 끌어안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도 여전히 온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복잡한 관계의 족쇄를 끊어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화해를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소모하고 해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와 깊이다. 집착을 버린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태어나고 그 평화 위에서 진짜 사랑이 움튼다. 타인과의 화해보다 더 본질적이고도 절박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너무 순진해서 쉽게 속아 넘어갔던 자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만 남긴 자신,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며 자기 삶을 희생했던 자신, 필요 이상으로 믿음이 많아 번번이 배신당했던 자신. 노년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남이 준 상처보다 더 깊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남긴 실망과 후회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의 사과는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려 하면서도 자기의 실수는 결코 잊어주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불균형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도달했다. 그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창조와 사색으로 바꾸어 불멸의 저작들을 남겼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이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한 자신조차 껴안아 주어야 한다. 순진했던 자신에게 따뜻하게 웃어주고 너무 믿음이 많아 상처받았던 자신에게 괜찮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 자기 내면을 부정한 채 다른 이들과의 화해만을 찾는 것은 근본 없는 화해일 뿐이다. 진짜 용서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순간 시작된다. 노년에 도달한 지금이야말로 이 과정을 시작할 가장 적절한 때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하고 여전히 완전한 존재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상처 준 타인을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당신 안의 분열이 치유될 때 비로소 내적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곧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된다. 자기와의 화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제 관리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숫자를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 남겨둘 관계만 남겨 깊이를 극대화하라. 방법은 분명하다. 먼저 당신의 하루 끝에 간단한 감정 대차 대조표를 적는다. 누구를 만난 뒤에는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3번 연속 소진을 남기는 관계라면 과감히 1차 정리 대상에 올려라. 반대로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이 확장되는 이가 있다면 핵심 원으로 편입하라. 이 핵심 원은 많아야 샘 5명. 이들과는 관계 리추얼을 만든다. 매주 한 번 60분의 깊은 통화, 한 달에 한 번 걷기 미팅, 분기마다 함께하는 작은 프로젝트,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거나 봉사를 함께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몸으로 기억을 쌓아라. 소수 정예의 신뢰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안전망이 된다. 다음으로 새로운 인연은 90일 실험으로만 드린다. 90일 동안 3번의 만남을 통해 상호성, 존중, 경계 감각, 위기시의 태도, 대화의 질을 점검하라. 유머가 타인을 낮추는 데 쓰이지 않는가? 비밀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방어 대신 호기심을 보이는가? 이 지표들이 합격선을 넘지 못하면 깔끔하게 페이드아웃하라. 깊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소통 프로토콜도 명문화하라. 늦은 밤 급한 연락만 허용, 갈등은 24시간 내 짧게 사실 확인, 감정 보고서가 아니라 사실 보고서, 비판은 행동과 맥의 한정, 칭피드백 비율은 최소 3대1 유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계는 서서히 부식된다. 디지털에서 관계가 침식되지 않도록 소셜 피드를 대청소하라. 피상적 비교를 유도하는 연결, 타인의 분노와 피로를 일방전가하는 연결을 과감히 끊어라. 대신 느리지만 밀도 높은 교신을 늘려라. 길고 정확한 메시지 한 통이 가벼운 이모티콘 100개를 이긴다. 거절의 언어는 미리 준비해두라. 지금은 제 회복 시간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경계는 단단해진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전략적 고독은 관계의 산소통이다. 혼자 걷고 혼자 쓰고 혼자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타인과의 만남이 깊어진다. 평생교육과정, 지역도서관 세미나, 취미 동호회, 조용한 봉사 현장은 당신과 비슷한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에게는 서두르지 말고 느린 신뢰를 쌓아라. 약속을 지키는 작은 일관성, 제때의 감사, 필요할 때의 짧은 도움, 이 미세한 신호들이 모여 단단한 유대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기준은 늘 하나다. 이 만남이 나를 넓히는가 아니면 줄이는가. 넓히는 관계는 남기고 줄이는 관계는 예의 있게 보낸다. 이것이 선택적 관계의 미학이며 남은 생을 깊고 단단하게 빚는 유일한 기술이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삶의 서문으로 바꿔라. 나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다. 화해를 강요하는 시선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타협을 예의로 포장하지 마라. 진실한 평화는 타인의 사과에서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시작된다. 불공정에 분노할 줄 알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의 방향타를 타인의 평판에 맡기지 마라. 오늘의 결심은 단순하다. 상처 준 자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곁에 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겹쳐 쓴다. 흔들리지 말라. 주변이 화해를 권해도 사회가 원만함을 미덕이라 부르더라도 나의 존엄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의무는 내 삶을 떳떳하게 만드는 선택들 뿐이다. 어제의 상처는 기록으로 남기고 내일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하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품격일 수 있고 단호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침묵과 단호함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는 누구에게도 승인받지 않아도 좋고 누가 평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나는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나의 신념과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가볍고 더 선명해질 것이며 남은 생은 타협이 아닌 결심으로, 애원 아닌 선언으로 채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단의 힘이다. 상처 준 사람들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제 남은 삶을 누구에게 쓸 것인지,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지 그 기준을 당신의 행복과 존엄에 두어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단 하나의 불꽃이라도 남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앞으로도 지혜의 지도는 당신이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흔드는 한 문장을 전해드리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당신의 지혜가 바로 당신의 지도다.